두 분이 계실 때 정도승 교무님하고 고인성 교수님이신데 정도승 교무님의 기존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주제 지정 토론자 정도승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고대로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주제 제가 출가 평등교당 어디까지 왔나 271자 수의단의 의료사항을 중심으로에 대한 영사님의 발제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출가가 교훈상으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교훈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교도 차별은 교단 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말씀에 깊은 공감하며 교훈이 성립되는데 바탕이 되는 교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출가 차별 금지에 대한 교법의 근거는 제1총수편 제2장 교법의 총설과 대종경 제1서품 18장이 나온다고 봅니다. 먼저 교법의 총설을 보면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성녀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중략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세간 생활하는 성녀를 본의로 하여 조직이 되면 원만한 대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께서 교법을 담은 가장 중요한 경전인 정전을 펴실 때에 서문에 해당하는 총서편, 교법의 총설에서 따로 불교를 지칭하고 불교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특히 출세간 생활하는 성녀 본의의 제도를 언급한 것은 매우 뜻깊은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종사의 교법 정신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달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교법의 총설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성녀 본의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제도라면 원만한 대도가 되기 어려움을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한 교리라고 보고 너른 세상의 많은 생명이 불운을 입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게 하자는 대종사의 본의가 담겨있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는 어떠한가? 교법의 총설에서 하신 말씀이 불교에 한정된 말씀인가? 경전의 첫머리에 담을 정도로 중요한 장면을 단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 쓰신 걸까? 불교에 대한 말씀이니 그냥 그 대의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되는 교리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원불교에 정치하여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도 현재의 원불교는 그 제도가 출가 생활하는 교무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이렇게도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저만의 관점이죠. 출세간과 출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형태가 다르다고 본질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출가 중심주의와 출제가 차별구조는 대종사의 경륜과 반대되는 것이고 교법의 총설에서 밝힌 불교 혁신 의지와도 배치됩니다. 그래서 출세간 승려를 본의로 하는 불교나 현재 원불교의 출가 중심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종경 서품 18장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덤이만 다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재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경전도 그 정수를 가려 일반 대중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또는 결혼도 각자의 운에 맡길 것이며 예법도 번잡한 형식 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공에 주로 하여 세관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더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의 기치를 분명하게 내것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저는 서품 18장 말씀을 새시대 새종교의 지침이라고 했는데요. 서품 18장의 대종사의 말씀 어디에도 출가자를 본의로 드러내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차별이 없이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수도하는 곳을 신자가 있는 곳에 두자는 것도 재가자를 고려한 것이고 경전을 쉬운 말로 편찬하자는 것도 다수 재가자를 위한 조치이며 쉽고 사실적인 불공도 일상생활에 영유해야 하는 재가자를 위주로 한 말씀입니다. 직업과 결혼 문제도 재가자의 삶의 양태를 도리어 출가자가 받아들이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를 통해 보면 대종사님은 출가주의를 뛰어넘어 전무 출신과 거진 출신을 함께 중히 여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미래 종교의 형상이라고 본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그냥 차별이 없이라고 해도 될 텐데 주객의 차별이 없이라는 말씀하신 대목에 이르면 숙연해집니다. 저는 출가가 주가 되고 재가가 객이 되는 상황을 대종사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경계하셨다고 보는데요. 아울러 주객이라는 말은 너와 나를 가르고 나누는 이법, 부이자 이법의 표현이며 주객의 차별이 없이라는 말씀은 재가, 출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 간에 그 본성 자리는 평등하게 주어져 있으며 가르고 나눌 수 없으므로 불이 아니라는 불이법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271자 수의단에는 수의단 구성에 관하여 교리상으로나 교훈상으로나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결의를 하였습니다. 발제장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출가 수의단 18인에 재가 수의단 8인은 매우 차별적이며 재가 수의단을 최상위 교단에서 제외한 것 또한 그러합니다. 더욱이 재가 수의단을 9인이 아니라 8인으로 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결의입니다. 이는 반드시 바르게 골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발제장님께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재가에 대한 차등의식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재가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항의에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71자 수의단의 결의사항은 중앙교회에서 통과되면 원안대로 교훈이 개정되겠지요. 그러나 이번 지도체제 결의 내용은 그 불완전성과 위법성, 차별성으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개정이 논의된다면 수의단은 출가 고인, 재가 고인으로 단원수를 축소하여 평등하게 구성하며 또한 총 18인으로 단원수가 줄어든 만큼 교구장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교구장 인사는 따로 해도 되니까요. 전임으로 참여하여 교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가 수의단에 최상위 교단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출가 전무 출신단과 함께 거진 출신단을 대등하게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진정한 이단 치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무 출신에게는 전무 출신의 도가 있습니다. 거진 출신에게는 거진 출신의 도가 없지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객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가 출가가 주객의 관계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출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재가의 교정 참여를 재가가 어디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재가가 어디 감히라고 하는 관계가 주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객의 관계라는 인식을 벗어나서 무차별적 지혜를 바탕으로 새시대 새종교의 교법 정신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 관계를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자본의의 관계. 지자본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종사님께서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노소의 차별, 남녀의 차별, 종족의 차별, 이 5대 차별을 없애고 지우 차별 하나만 남겨놓고 하시는 한국 말씀입니다. 이런 지자본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호 배움의 관계, 역할 분담의 관계, 협력의 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변이품 21장에서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고 답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재가의 스승은 출가가 되고 출가의 스승은 재가가 되는 상호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지자본의의 바탕을 둔 상호 배움의 관계, 재생의사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의 관계라는 인식을 정함, 수의단 단원수 축소와 재가 출가 동수 구성, 그리고 재가 수의단 최상위 교단 자격 부여와 교구장 등의 겸직 금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수의단 구성에 대해 이렇게 천착하는 것은 그만큼 수의단 구성이 재가 출가 평등교단, 재가 출가 협력 교정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결과는 다양한 원인이 합쳐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원인이 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수의단 구성이 대종사의 교법 정신을 제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수의당 구성만으로 또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단 내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인 교정원 원의회에 제가자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정원 행정조직의 장에 전문성을 갖춘 제가자를 대승적으로 영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추가자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정원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고 부서의 장이 있는데 제가자가 그런 부서의 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지자본의의 정신에 따라서 대승적으로 영입해서 출제가가 함께 교정을 이끌어 나가는 출제가 협력 교정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론을 독립시켜 원건 친소에 끌리지 않은 엄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수의단위와 교정원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더 나아가 행정 공개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당이라는 최일선의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 속에서 지자본의와 상호 배움의 관계, 역할 분담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화제도가 자리 잡아야 하고 더욱 수평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단과 교단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어서 바로 허인성 교우님의 토론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허인성입니다. 이런 기회를 빌려 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위위원이지만 특위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생각임을 밝힙니다. 이미 전에 그 토론 발제자의 토론문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론 의견을 썼었고 그것을 오늘 읽을까 합니다. 제가 출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많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도 그러하지만 과정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과정에서의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해집니다. 지금 사회는 불공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역할, 책임, 권한 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으니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전문 출신의 차별 본능을 꺼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의 대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알고 비판하고 있는 출가도 출가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도의 차별을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에 공도자 숭배가 있습니다. 교무님들은 공도에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무님들을 존경합니다. 출가라서가 아니라 공도에 헌신하셔서 존숭합니다. 그것을 본받아 저도 제가들도 공도를 위해 살고자 노력합니다. 제가도 공도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도 생활이 출가의 전유물일 수가 없습니다. 출가 숭배가 아니라 공도자 숭배입니다. 제가 출가를 차별할 일이 아닌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나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번 교원에 출가 교화단이 들어간 것은 명백히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 본이어야 하는데 지자 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느 종교단체와 우리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종교도 공화제를 내세운 종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화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여느 종교가처럼 말하면서 종교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거나 종교가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역자와 교도는 도반일 뿐 상하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가는 제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 제가는 출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출가는 전문 출신으로서 제가가 공부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국 공부길을 통과해서
성불 제중으로 나아가는 주체는 제가 스스로여야 합니다. 출가가 위에 있고 제가가 아래에 있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도들이 의심나는 바를 교당에서 질문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교무가 명료히 대답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답 감정이 일상화되지 않은 현실이 문제인데 그것을 확장해서 출가 전체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당에서는 공부는 교무가 지도인이고 교도가 지도를 받는 사람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무는 지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수료하고 제가들보다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당장 미숙하더라도 몇 해 지나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 교무에게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교무는 지방에 있어서 종법사의 대리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 자격에 오손됨이 없이 사명을 다해주기 부탁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교도 수의단 참여 문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죠. 혁신 안에서는 정수의단을 두고 봉도수의단을 없애며 호법수의단을 제가수의단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가가 차별 없이 함께 교단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혁신안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수 구성이 목표였습니다. 물론 혁신 특위에서도 동수 구성이 목표가 아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출가 교화단의 반응은 이론상의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는 마음이 뒤틀리면 나가버리고 만다. 교단을 제가에게 맡길 수 없다. 제가는 실력 없다. 출가가 제가에게 휘둘릴 수 있다. 이거 외에도 말을 옮기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논의를 제가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들의 소통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과고 우리가 앞으로 무게 있게 추진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들도 수의단에 참여해서 출가와 동등하게 수의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의문인 상황에서 기득권을 가진 출가들은 쉽게 그런 권한을 내어놓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것을 차별 본능이라 차별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보다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당연히 그런 생각도 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출가가 제가를 생각해야 하듯 제가도 출가를 생각해야 이런 문제가 하나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출가가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원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암수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원 수정안은 정수의단 자리가 온통 출가 수의단이란 단어로 대체된 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의단원이 출가 수의단과 동일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했더니 정수의단에서 제가 수의단을 넣는 대신에 정수의단 용어를 빼고 출가 수의단을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혁신안의 취지와도 다른 결정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다시 개정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종법사 후보 추천권은 제가 수의단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지금 현재 교원 개정안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남녀의 성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남녀 4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교단이 남녀 문제로 시끄러운가요? 제가 출가 문제로 시끄러운가요? 현 시대의 문제점을 직시했다면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의단은 남녀 각 4인, 총 8인으로 제가 수의단을 구성했고 10인 1단인데 8인이 8방을 대표하되 중앙이 없다. 따라서 단으로 볼 수 없다. 단으로 볼 수 없는 제가 수의단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이상하게 내린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출가의 입장에서 볼 때만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 아래와 같이 아래에 수의단의 규정에 5조와 12조가 있습니다. 의안 조정과 교단의 주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의장단 협의회에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중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장단 협의회에 1인도 참여를 못한 제가 수의단은 의안 조정과 더불어 교단의 주요 사안을 협의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엔 수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장단 협의회는 의안 조정과 교단의 주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단 협의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 교단 간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출가 수의단 남녀 각 1인의 중앙단원을 선출하여 단장을 보좌하게 하며 본회의 부의장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 이제 이런 회의에 참여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정보들이 차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출되는 제가 수의단원에 대한 기대가 커야 합니다. 제가 수의단원이 제가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역할에 머문다면 제가 출가 평등 교단을 만들려고 하는 교원 개정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제가 수의단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교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이 있는 교도보다는 신심이 장하고 교무님 말씀 잘 듣는 교도가 선출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고 신심도 장한 교도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못되어 있음을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가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갈 수 있도록 정책에 입안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가교도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서 더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원 개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교정 개정안이 이루어질진데 개정 전에 교원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주위에 중앙교회 의원님들께 교원 개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1차 수의단의 의결사항에 문제점이 있으니 교정 개정안에 반대하겠다. 이것은 그나마 제가들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8명이라 하더라도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날리는 결정인 셈입니다. 제가교도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많지만 뜻있는 출가들은 현재의 교원 개정안조차 그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개정안이나마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영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두 분의 토론, 1차 주제에 대한 토론은 있었고요. 1차 토론 주제에 대한 발제자의 한 말씀을 들어보고 그 추가로 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은 나중에 종합 토론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잘 소개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제문보다 토론문이 훨씬 나으니까 용법을 않기로 하고요. 다만 묻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한두 꼭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니, 묻는 것도 전부 제가 알지를 못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역할분담하고 협력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는 분야라고 말씀을 못했지만 또 교부전도 겸직금지 이러면 교당 사정을 제가 모르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수의단 구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미처 다 말씀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수의단이라는 데가 우리 교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교단을 이끌어가는데 수의단이 어떤 동력을 제공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단의 중대사는 교원에는 있지만 원의회라고 해서 교정원의 그 분야에 속하는 것은 교정원 산하의 원의회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끼리의 충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의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결기관으로. 이것은 이 교정원장의 참모 조직이고 회의가 있다면 참모회의지 뭘 의결할 수가 없어요. 정대사로. 아니 수권을 받은 데가 없잖아요. 의결권이라는 건 수권이 정당한 수권이 돼 있어야 하는데 누가 권력을 위임을 해줬어요. 원의회에. 원의회 종법사가 다 임명하는 사람이고 그 교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들 데리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게 기속력이 있는 그런 결정이 되냐고요. 전혀 그건 법리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으로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 문제는 덮어둘 일이 아니라 끝까지 문제 제기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원 개정 때 원의회는 없애야 해요. 교원에 들어있어요. 원의회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원의회에 우리 재가교도가 들어가니 어쩐지는 지금 좀 맞지 않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감찰원 또 말씀했는데 감찰원 독립을 말씀했는데 우리 교단의 구조상 감찰원 독립은 독립격으로는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찰원장도 언젠가는 다시 교화 일선에는 나가야 하고 다른 직으로도 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기공한 독립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사실상 명분으로는 독립이 돼 있죠. 역할을 보던 게 그러지. 그래서 감찰원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교원의 개정에 아니라 중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앙교회예요. 중앙교회는 우리 위법상의 총회 같은 것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국회 같은 것이에요. 수의단도 그런 권한을 그대로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법리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교회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중앙교회 산하로 감찰원을 이렇게 두고 나왔던 제도 개선을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요걸로만 답변하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동의하고요. 다음 허인선 교수님 일일이 제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전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래도 파업 너그럽게 그 추가들을 옹호도 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지도인의 위치 같은 거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도인으로 인정해요. 당연히 지도인이죠. 인정을 하는데 지도인으로서 그 능력을 갖추는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급을 했지만은 지도인이라 우리 이 원불교에서 가장 지도하는데 중요한 점이 뭐죠? 결국 깨닫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또 수행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갖추어져야만이 그야말로 이사병행한 사람이 돼가지고 비지도인을 지도할 수가 있지. 비지도인이 보기에도 그게 아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복이 안 돼가지고 지도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도인이 우리 교리 본령을 벗어나가지고 가령 기복신앙에 너무 빠져가지고 뭐 기도에나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한다든지 또는 교도들을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극히 이제 삼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거꾸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단 협의회는 이 교원에 없는 기구로 이 자체가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저촉하는 위헌 조항이에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돼요. 의장단 협의회 같은 거에.
그건 이게 편법이거든요. 보통은 이 견제가 없는 어떤 조직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거든. 이거 수의단에 소집하거나 중앙교육에 소집하기가 불편하고 시일이 걸리고 그 설득하기 못하고 그러니까 의장단 협의회에서 뭐 중요사항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핑계대고 해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만일 그러면은 그렇게 불편하면 기다려야 해요.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관료주의 그런 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요. 의장단 협의회 제도 철폐하라.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제도 자체를 그 당사자들의 선의에만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선의로는 안 돼요. 명백히 법이 잘못되고 법이 모순점이 있으면은 법제화를 시켜야지. 그들이 잘하겠지, 잘하는 쪽으로 유도하지. 이건 결코 안 돼. 옆에 해온 것이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원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뭐 의결기구로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의미의 그 의결기구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적 근거의 문제는 그렇게 이제 보완하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의 상당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한다고 본다면 거기에 이제 제과자들을 참여해서 그 원의의 구성을 다양화시켜서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뒷부분에 이제 행정부서의 장에 제과교도들을 대승적으로 영입하자는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뭐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제과교도가 공익복지부장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식 속에는 그런 것도 용납되지가 않는데, 저는,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문제 중,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찰원 독립도, 최근에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독립의 어떤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찰원장이 지금 수의단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한 배에 있기 때문에 엄정한 감찰을 하기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둔다면 감찰원이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에 저는 그런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감찰원장은 제가가 하면 안 되냐. 뭐 뜬금없고 황당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10년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뭐 감찰원장은 수의단이 안 된 수의단이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토론 주제들이 인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진행을 하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과 학식을 갖고 계시는 원로교무님이나 원로교수님들이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시간 제약상 계속 하는 것도 참고자료를 두고 보시고요.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은 나중에 종합토론 때 또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부 토론을 마치고 2부 토론을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5분만 쉬겠습니다. 네.